안녕하세요. 브라질 전문가 이재명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조금 색다른 컨텐츠인데요. 좀 비즈니스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비즈니스 관련된 이야기인데 브라질에서의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해요. 그 게임 산업인데 이제 저희 컨텐츠 시작하기 앞서 제가 이번 컨텐츠에 그 준비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 그 동서가 또 게임 개발자예요. 게임 개발자라 가지고 저도 몰랐던 굉장히 그 브라질 게임 산업계 관련된 비하인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들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브라질 게임 산업, 브라질도 유망한지 그걸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룰 건데요. 저희가 이제 게임 산업이라고 하면 게임을 좀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콘솔 게임, 세 번째는 이제 PC 게임인데, 이제 제일 오래된 거는 이제 콘솔 게임 시장이죠. 뭐, 아타리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그 세대는 아닌데,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게임을 했으니까 슈퍼 닌텐도 조금 하고 슈퍼 닌텐도를 했는데, 이 콘솔이 제일 먼저 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PC가 오는 거죠. PC는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굉장히 그 고전적인, 정말 제한적인 게임이었는데, 요즘에는 엄청난 게임들이 많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기는 게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거는 아무나 이제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콘솔 게임이나 PC 게임은 기계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을 한 대 구입을 하는데 약 한 700Hz 정도면 이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능은 굉장히 저서양이지만 그래도 이제 뭐 운영이 다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PC나 콘솔 같은 경우는 PC는 뭐 모니터까지 하면 한 2000Hz는 최소한 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콘솔은 난 놀랐어요. 요즘에 플레이스테이션 5가 뭐 6000Hz가 넘더라고요. 참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4를 거의 한 10년 전에 샀을 때는 1500Hz 정도 주고 샀는데 야, 요즘에는 게임도 돈 없으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브라질의 최저임금 1000레알입니다. 1039레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층이 많이 못하죠. 이런 콘솔 게임 같은 거. 근데 그 여러분도 혹시 e스포츠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e스포츠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할 건데요. e스포츠는 PC로 하는 겁니다. 이거 e스포츠 물론 그 콘솔로 하는 건 있긴 있는데 그 뭐 피파나 이런 거 가능한데 우리가 아는 리그 오브 레전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PC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아드님이나 따님이 리그 오브 레전드 안 시키려면 그냥 콘솔 게임 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상한 얘기죠. 아무튼 자, 오늘은 그러면 모바일 게임만 얘기를 할게요. 모바일 게임인데 제가 비즈니스 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마치 회사 보고서를 준비하듯이 준비를 했는데요. 자, 시장의 가능성을 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좀 스타트업 시각인데요. 왜냐면 사실 일반적인 시장은 이제 시장 규모 데이터 같은 거 뽑아가지고 무슨 조사기관에서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주 쉽게 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구입니다. 몇 명이 있냐, 몇 명이 그 서비스를 사용을 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매력입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버 있잖아요, 우버. 뭐 한국에는 우버가 많이 없는데, 이제 브라질은 우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택시를 사용하는 인구가 몇 명이냐? 그러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택시는 뭐 한 1억에서 1억 5천만 명, 브라질이 뭐 2억이니까, 뭐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택시 주행을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냐? 뭐 20페알이다, 뭐 최소 요금이 5에알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통해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이 택시를 몇 번을 타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대략 이 시장의 시장성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도 우리가 이 브라질 시장의 게임의 시장성이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브라질의 모바일 시장을 얘기를 하면요. 브라질 인구가 이게 이제 2억 1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라질 이제 아나테오라고 브라질 통신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지금 2021년도 3월 기준으로 브라질에서 활성화된 핸드폰의 숫자가 2억 4055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잘못 썼네. 제가 글씨를 자꾸 계속 한국말을 제가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타이핑을 잘 못 치고 있어요. 4055만 개지 4055천만 개가 아닙니다. 선불제는 1억 1636만 개. 이거 너무 힘든데. 아무튼, 후불제가 1억 2419만 개입니다. 자, 후불제라고 얘기를 하면, 월 최소한 10불 정도 냅니다. 한 50Hz 정도면 이제 후불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신사마다 이런 뭐 혜택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소비자의 어느 정도의 그 구매력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런 데이터가 사회 계층, 그리고 뭐 소득, 이런 걸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서
해서 이제 가설을 만드는 게 거의 비즈니스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1억 9,654만 명이 개인 사용자고요. 법인이 한 4,400만 명이고요. 4G가 1억 6,665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G라고 하면 그래도 핸드폰이 어느 정도 기계에 성능이 있다는 거 하니까 뭐 이걸로 통해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아닌 그 피처폰을 이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SNS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게임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사용을 정말 얼마나 많이 하냐 이런 거 보면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접속 시간이 한국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예요. 그러니까 10시간이니까 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시간을 빼면,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8시간으로 잡으면 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면 거의 뭐 인터넷을 사용한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핸드폰으로 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게임 사용률인데요. 이거는 이제 또 브라질만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한국은 45%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게임을 많이 안 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질이 왜 많냐? 그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콘솔 게임이나 PC 게임을 접근하지 못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 가설이 또 맞을 수가 있는 게, 저 트렌드로 보면 브라질이 미국 다음으로 마리오 카트라고 이제 옛날에 우리 닌텐도 하는 세대는 잘 아는데, 저도 이게 마리오 카트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핸드폰으로 나와서 이 마리오 카트가 이게 브라질이 미국 다음으로 유저가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위상이 이제 보이죠.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서 가장 게임을 많이 하는 그 앱을 이제 한번 봤거든요. 보는데 뭐 저도 이제 게임을 좀 하는 편입니다. 막 매일같이 이렇게 요즘에는 바빠가지고 못 하는데, 제가 이 노란색으로 친 거는 제가 하는 게임이라서 어떤 게임인지 아는데, 대략 아이템을 사야 되는 게임들이에요. 아이템을 사는 게임들이고, 여기서 캔디 크러쉬만 저기 광고가 이제 주 수익 모델이고, 나머지는 다 아이템을 사야지만이 이 게임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 프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저 싱가포르에 있는 가레나라는 회사인데, 이 가레나도 되게 재밌는 게, 저희 회사가 있는 건물에 가레나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알게 됐어요. 그 가레나라는 회사를. 저는 이전에 이 가레나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고, 프리파이어라는 게임도 몰랐는데, 한국어로 말하면 이제 배틀그라운드랑 되게 비슷해요. 한국 회사 크래프톤에서 만든 배틀그라운드랑 되게 비슷한 게임인데, 뭐 이것도 그냥 무료로 해가지고 아이템 사가지고 돈 버는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 또 브라질이 은근히 또 개발자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분인데, 질리알지 로피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EA 스포츠, 그러니까 FIFA를 만드는, 웬만한 스포츠 게임은 이제 EA 스포츠에서 다 많이 하는데, 요즘에 뭐 경쟁사가 많이 나눠져서 조금 추춤하는데, 그래도 FIFA는 명불허전이죠. FIFA냐 위닝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히우에서 플루미네스 연방대학교의 컴퓨터 과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이분이 되게 축구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는데, 브라질은 그렇게 기회가 많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해외로 눈을 돌려가지고 이제 캐나다에는 일렉트로닉 아트에 가서 이제 근무를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FIFA에서 좀 중요한 부분, 뭐 브로드캐스팅, 그러니까 뭐 중계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사실은 브라질에서 많이 나가요, 해외로. 브라질에서 뭐 미국이 됐든 유럽으로 많이 가서 일을 하고도 합니다, 브라질 개발자들이. 네, 브라질에서 게임을 만들까 안 만들까 잘 모르시죠. 저는 이거를 2019년도에 알게 됐는데, 우리 동서가 얘기를 해줬는데, 브라질에도 되게 대단한 게임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아키리스라는 회사인데, 포르토알레그리 브라질 남쪽에 있는 회사인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 이런 게임들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게임들이 굉장히 판매도 많이 되고, 그리고 상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게임도 회사도 있고, 또 이런 뭐 허플런이라는 이제 플로렌어플리스는 회사도 이런 게임을 만들었고, 그리고 비호지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뭐 크로마 스쿼즈라는 회사 게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브라질에서도 이제 게임을 많이 만드는데, 여기 이 모델들이 어떤 모델이면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그 PC나 아니면 그 콘솔 게임용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브라질 게임 스튜디오들은 해외 시장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회사가 어디냐면요, 정말 여기는 정말 인내심을 엄청 갖고 꾸준히 이제 해온 회사고,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2019년도에. 어디냐면 이제 와일드라이프라는 회사예요. 이 창업자들이 아마 나이가 되게 젊어요. 20대 중반인가 하는 그 젊은 두 친구인데,
대단하죠. 엄청 대단한 거예요. 뭐 요즘에 뭐 브라질이 한국보다 유니콘 기업이 더 많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는 거는 회사가 $1 빌리언 달러의 그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와일드 라이프가 정말 대단한 게 여기가 누가 투자를 했나? 여기는 투자를 처음 받자마자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극소수이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레만 있죠? 레만, 브라질에서 되게 돈 많은 레만, 그리고 마르셀 달리스, 그리고 이제 메투스 쿠피라. 이 사람들 3G 캐피털에서, 이 3G 캐피털 헤지 펀드인데 여기서 스타트업도 투자 별로 안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투자를 했어요. 시리즈 A. 그래가지고 바로 유니콘 기업이 된 겁니다. 근데 더 대박인 게, 피터 스티얼도 투자를 했어요. 피터 스티얼이 누구냐면, 페이퍼를 창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책이, 저도 이 책을 알고, 이거는 진짜, 비즈니스나 특히 스타트업, 창업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는 교과서거든요.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인데요. 이 사람도 여기를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거죠. 뭐 그 외에도 굉장한 이제 자문위원이 있고, 작년에 이제 시리어스 B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3 빌리언 그러니까 3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이 게임 업체가, 제가 지금 그거 데이터를 갖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도 게임 업체가 많은데 그리고 이만큼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그 와일드 라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게임을 많이 런칭을 해요. 어린애들 대상으로도 하고 성인들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게임도 많이 런칭하고 오프라인 게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서 저는 이 스나이퍼가 얘네들 건지 몰랐어요. 근데 스나이퍼와 3D라고 해가지고 이거 총 쏘는 게임인데요. 이거 은근히 재밌어요. 시간 때우기 되게 좋고요. 근데 이게 3천만 명이래요, 활동 유저가. 왜냐면 이 그 와일드 라이프는 브라질 시장으로 이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3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뭐 70% 정도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박친 게 또 테니스 클러시라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저도 요즘에 적어도 좀 있다가 이제 촬영 끝나고 테니스 치러 갈 건데, 네, 아는 우리 테니스 선배님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나름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테니스에 뭐 좀 색다른 게임인데, 아무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게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자, 이제 좀 결론을 지으면요. 브라질 게임 업체들은 이제 로컬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브라질에서 게임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컬에서 로컬 시장만 보는 것보다는 게임을 만들 거면 해외로 나가라 이건데, 이게 좀 한국이랑 좀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게임 업체들이 주로 로컬에서 많이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시장도 잘 알고 한국 그 특성을 잘 알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극소수 게임 업체가 글로벌을 겨냥해요. 뭐 크래프톤 같이 뭐 배틀그라운드 정도면 모를까? 근데 거의 많이 없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브라질은 정반대다, 게임 업체들이. 두 번째는 이제 게임 회사가 갖고 있는 수익 구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제 모든 비즈니스가 가장 어려운 게 사람들을 모으는 건데, 이걸 하려면 이제 컨텐츠로 승부를 하는 거죠. 근데 게임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게임은 쉽게 실증이 나잖아요. 쉽게 질리고 지루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속적인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온라인 게임들이 많아진 게 이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버전들을 많이 런칭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아지면 아이템을 팔든 정액제를 가든 광고를 팔든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한국에서 게임 회사를 하신다 그러면 브라질에다 런칭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유저가 쌓이고 하면 광고를 가던가 아이템을 팔던가 하면 되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컨텐츠를 맞춰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브라질 시장은 크긴 큽니다. 구매력도 있고요. 근데 매우 어렵고 인내가 있어요. 아니면 한 놈만 끝까지 패던가. 그게 이제 쿠키런이죠. 쿠키런이 자 이게 한 거의 뭐 10년 됐나요? 뭐 그때 한번 대박 한번 치고 10년도 더 넘었을 거야. 아마 그때 한번 대박 확 치고 최근에 이제 뭐 쿠키런 뭐 킹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박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제가 보여드린 뭐 와일드 라이프처럼 문어발 전략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없애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여기까지 그 오늘 준비한 콘텐츠였고요. 뭐 게임 산업에 대해서 이제 브라질에서 뭐 하는 비즈니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제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뭐 다음에도 또 이제 브라질과 관련된 좀 색다른 시각에서 비즈니스가 됐든 뭐 문학이 됐든 인문학이 됐든 관련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